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널리스트 평경장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단기 관점과 오랜만에 알트코인 차트를 볼 생각입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횡보 기간을 굉장히 예상보다는 길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횡보 구간을 주말까지 기간을 소모한다면 당연히 4시간봉 차트에서는 장기편과 캔들 간의 이격이 정말 극한까지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가격 변동에 대한 압력이 작용하니까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답안지가 장기선인 99일선과 접촉이라면요, 후행성으로 상승과 하락을 확정 지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99일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이라면 상승으로 확정하셔야 되고, 반대로 장기선을 하방 이탈한다면 안타깝지만 하락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해당 관점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매매에서도 영향을 받는 관점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이 일봉 차트요. 일봉 차트도 99일선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99일선에 대한 개념인데, 99일선의 신뢰성은 지난 차트에 나와 있다는 걸 저희가 매번 반복해서 보고 있고, 현재 99일선의 위치는 28K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방금 봤었던 4시간봉 답안지가 하락으로 확정이 난다면요, 차트는 쭉 내려올 것이고 28K 근처에서 지지를 기대하시는 게 좋은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뚫린다면요, 저는 사실상 하락 확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요. 짧게는 4시간봉 차트를 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일봉 차트를 보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차트는요, 지난주나 이번 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계속 봐야 되는 차트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차트를 보실 때는 좀 구분해 놓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는 이격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차트 사이에서는 좀 차이가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시간이 짧은 4시간봉 차트에서는 상황이 좀 긴급해 보일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일봉 차트에서는 너무나 널널한 편이죠. 99일선도 늦게 올라오고 캔들도 하루에 하나만 소비되는 편이라서 좀 느긋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 차트에서는 사실상 시간이 2-3주 정도는 남은 상태에 있고, 여러분들 이 두 차트를 하나의 차트를 집중적으로 보시기보다 둘 다 보시면서 단기는 어떻고 중기 추세는 어떻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지난주나 이번 주에는 4시간봉 차트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제가 보고 있는 이유는 이게 긴밀할수록 신뢰성은 낮으나 반대로 장점으로는 민첩성을 좋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간단하게 말하면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4시간봉 차트를 보고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이 주관적으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매매라는 게 스타일이 다르고 그 스타일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상황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판단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 한 포인트만 집중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다음 알트코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현재 바이낸스 선물시장에서 1일 거래대금 수준으로 나열을 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 거래대금 1조 이상, 1빌리언이면 10억 달러고 우리나라 돈으로 1.3조가 되는데 그냥 1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1조 이상 코인에서 이번 주에 높은 변동성을 보인 코인을 찾아보면은 스토리지 코인하고 비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비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에서는 캔들이 올라갈 때 RSI가 내려간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정말 길게 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평선을 보면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 단기선과 중기선의 데드크로스가 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하락 관점을 얻을 수가 있고, 이때 하락 진입 시기는 데드크로스 시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4시간봉 차트에서는 단기선과 중기선이 이 상승이 일어날 때는 침범하지 않는 구역에서 상승이 벌어졌지만, 지금 현재는 하방 이탈을 했다는 부분에서 추세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스코프를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4시간봉에서 1시간봉으로 왔습니다. 4시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이평선 하방 이탈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더 확대해보면은 이 시간대가 펀딩비 시간이거든요. 양봉이 좀 길게 나온 부분이 이 펀딩비 시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기에 추세 테스트를 한번 들어간 것 같고, 이평선이 하방 이탈했다는 관점에서 1시간봉하고 4시간봉하고 관점이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무리 없이 하락 관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1시간봉 관점하고 4시간봉 관점하고 일치하니까 관점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확정짓는 부분이 정말 예외수로 그냥 급격한 상승으로 손실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감정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손절도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전고점이나 99일선의 관점이 이탈했을 때 이런 게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익절 구간을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캐시가 $100부터 $300까지 상승했을 때 1시간봉 차트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락을
뭐 파동적으로 보면은 작게 보냐 크게 보냐의 차이일 수도 있고 저는 소중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소, 중, 대입니다. 이게 이절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아마 대부분은 뭐 크게 보기보다는 작거나 좀 중간 정도 사이즈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매매에서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좀 짧게 보고 있고요. 이때 대부분의 비중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도 이런 매매를 하다 보면은 만약에 답안지가 그냥 쭉 내려가는 하락이에요. 대부분 알트코인에서 나오는 차트죠. 그런 차트가 나왔을 때는 짧게 봤을 때 좀 아쉬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크게 먹는 자리는 오히려 짧게 먹었을 때 100% 입절하기보다 초기 비중에 좀 일부분만 남겨서 노리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혹여나 짧게 먹기보다 나는 아예 매매 스타일을 크게만 먹는 스타일이다. 이 부분을 고수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추세가 하락 관점일 때는 그 이탈하는 관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락 추세선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이평선을 통해서 또 추세가 바뀔 것을 염려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대표 예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마 비트코인 차트일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전 차트에서 하락 관점을 적용시켰다면은 99일선을 찍고 이 위로 크게 벌려놓고 종가를 결정하는 게 내 관점이 틀렸을 때라고 작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까지는 하방 이탈이 계속 간주하게 될 것이고 아마 위험한 구간이 한 이 정도에 발생했을 텐데 그래도 이전에 털었을 때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알 수가 있고 그냥 내려간다라고 판단하기보다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보거나 하락 추세선을 그어서 평가를 하라는 게 이런 부분에 있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제 이번 매매에 대한 진입과 평균 청산가가 나타나 있고 저는 한 10% 20% 비중만 남겨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미켓 차트 분석을 마치고 다음 스토리지로 넘어갈게요. 사실상 지금까지 분석한 미켓 차트 분석은 지금 진입을 해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하루 정도 좀 늦은 관점에 해당합니다. 제가 미켓 차트를 분석한 이유는 매매 흐름을 좀 복귀하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제가 노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미켓 흐름을 보고 이 다음에 스토리지 흐름을 보면서 차트를 파악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토리지 차트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스토리지 4시간봉 차트입니다. 캔들을 보시면 고점을 올릴 때 하단의 RSI 차트도 고점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배웠었던 하락 다이버전스는 고점을 올려칠 때 고점이 내려가야 된다. 이런 관점이 형성돼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떤 해설을 할 수가 있냐? 이런 건 추세를 그냥 유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평선도 보면은 정배열로서 이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4시간봉 차트에서는 관점을 얻을 수 없고 1시간봉 차트로 넘어오면요.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동그라미 선에서 고점을 올려칠 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2개 정도 나오고 단기적으로 좀 짧은 구간에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추세선을 하방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이평선의 데드크로스가 발견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찰할 수 없지만 하락 다이버전스는 관찰한 거예요. 그럼 이후에 추세가 꺾이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이평선을 보면 단기선, 7일선이 이전에는 우상향하다가 지금 현재는 꺾이는 게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단기선이 꺾인다는 건요. 횡보를 했을 때 중기선이 올라오니까 기간을 소모하며 접촉하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하락 관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선행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리를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관점은 내일 오전에 발생을 한다는 부분 안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찰해서 진입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제가 진입 시 주의할 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평선의 하방 이탈, 방금 설명드린 단기선과 중기선에 크로스되는 부분이요. 진입 시기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진입 시기를 보면요. 이 캔들로서 판단을 했을 때는 좀 짧게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를 보면 한 5에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레버리지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중을 낮추시는 걸 제가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랑 좀 구간을 분석을 해보면요. 비트코인 캐시는 상승 구간이 대단히 길었어요. 근데 스토리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거나 이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추가 상승이 남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구간이 짧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토리지 차트를 볼 때 99일선을 보기보다는 좀 더 짧은 구간을 봐야 되겠죠. 짧은 구간의 되돌림을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9일선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분석한 게 1시간봉 차트였는데 같은 위치에서 4시간봉 관점도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좀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만약에 하락 관점이 답안지였다면은 99일선을 기다리기에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락을 아마 확정을 짓고 거의 다 하락을 마친 상태에서 확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행위들은요. 정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안정적이고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듯이 이렇게 좀 신뢰성을 높인 경우에는
만에 하나 포지션이 안 잡히면은 성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BK에 대해서 숏관점을 확보했는데 이거를 좀 내일 들어갈 거야 라고 확정을 지으면은 이 남는 기간의 하락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또 거기서 좀 성급해져서 실수를 하게 되고 문제는 항상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안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요. 이 단기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손절 길이가 5에서 10%지만 구간에 봤을 때 좀 더 밑에서 잡는다면은 손절거리가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신뢰성을 높이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봉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0%짜리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가 손절이 난다면요. 그냥 빠르게 손절 확정 지으시고 매매에 있어서는 다음 자리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투기부터 4시간 봉 차트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이후에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 분석을 하는데 기본적인 지식들은요. 990원짜리 멤버십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 꼭 가입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기초적인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댓글에서 싸우고요. 차트는 새롭게 만드느니 아니면 뉴스를 봐야 한다더니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기존의 차트만 분석하시는 분들하고는 또 싸우게 되겠죠. 저는 그러시기보다 그냥 기본적인 분석을 좀 배워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뉴스도 중요하고 세력도 분석을 하지만 한 가지에 치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매매를 할 때는 차트만 분석하는 편이고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방 만감독방이 아직까지 열려 있습니다. 인원이 175명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정원은 25명에서 125명까지 남은 편이고 200명에서 다 될지 300명에서 다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규방은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서둘러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